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개성공단 이번에 잠정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군부에서 원래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는 군부의 요구를 눌러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김정일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군부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왔다 하는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견해를 언론의 전문가들의 시각 속에서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북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야말로 북한의 아주 깊숙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선 갖고 있질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 유성걸 씨가 억류됐던 시점이 2009년 3월이죠. 2009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2008년 9월입니다.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이 다소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성공단에 문제가 일어났었다 하는 그런 유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성공단이 이제 53,000명이나 되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가서 우리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즉 53,000명이라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북한 체제로서는 조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지금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라는 건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실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쉽게 정상화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정상화의 여지를 남겨는 놓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진실의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가서 진짜 개성공단을 재호동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단전단수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미리 우리가 단전단수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전술적, 전략적으로도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인데요. 핵실험을 하고 그 전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과거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3차 핵실험 이후로는 물론 1차, 2차도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핵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점점 현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안보 태세를 더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안보 면에서 양보를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인내를 아직 유효한 것으로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가셔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방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뢰 프로세스와 전략적 인내는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 전략적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 아시아로서의 재회기 그쪽이 이제 대아시아 정책의 큰 골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2.29 합의라든지 13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이 그 원래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한 다시 그 회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같은 말을 두세 번 사지는 않겠다. 이런 차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이런 북한 문제 처리, 한반도 문제 처리에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입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전략적 인내에 더 이상 미국이 얽매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필요한 협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우리 육자회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쪽 육자 대표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 주요 협의 내용을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중국이 특사를 보내는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북한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에 특사 계획이 없다 하는 건 그냥 추측 보도인가요? 예, 저희는 추측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럼 무슨 얘기를 주로 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이제 이거 사실은 기본적으로 윤병세 장관의 그 방중 후속 조치에 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제재,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 한 거, 2094호인가요? 예. 네. 거기 대북 제재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에서도 지방 각 정부의 2094호의 그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 있습니다. 정부가 그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방 정부 또 세관 이런 데 그런 지시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분만 더 주시죠. 추가하지 않을 테니까. 일본 관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 조선인 징병자도 같이 합세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군사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번 나중에 기록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분사를 요구한 것이 언제인지 지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 기억에도 저희가 과거에 요청을 했다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 뒤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 발언을 한 건 굉장한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한일 간의 상황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 한번 보시고요. 예.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인 징병자가 합사되어 있는 이 현실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도 괴롭히고 일본 정부도 괴롭혀서 우리 조선인 징병자는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에서 분사를 해서 우리 고국에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외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정문회 의원님 남았습니다.